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그리고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막을 내렸는데요. 알베르토 몬토야 스페인 프리미어리그 해설위원 한준TV에서 독점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해오고 있는 이 몬토야 해설위원은 아마 이 콘텐츠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토트넘의 대반전을 예견했고 또 잘 짚어줬던 것으로 많은 분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성공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수상에 대한 몬토야 해설위원의 평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의 라디오 방송 토크스포츠의 스페인판 해설위원으로 영국에 거주하며 영국 현지 경기장에서 해설을 해왔고 또 2019년부터는 세계적인 스포츠 스트리밍 업체 다즌 스페인판에서 스페인과 남미 지역에 방영되는 프리미어리그 중계의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전문가적인 비평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대전망도 나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올 것이다라는 몬토야 해설위원의 대전망인데요. 우선 토트넘 허스퍼의 노리치전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친구들. 손흥민 선수 축하합니다. 토트넘의 승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역사를 만들었죠.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한 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업적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모 살라와 같은 23골을 기록했어요. 설명할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활약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쟁하는 팀들을 보세요. 맨시티, 리버풀, 첼시, 맨유처럼 빅스타들이 많은 빅클럽이죠. 프리미어리그는 재능 있는 스타들이 즐비한데 손흥민 선수가 그 안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득점 선수이자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등극한 것입니다.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한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저도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입었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리치 시티와 경기는 손쉬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꽤 오래전에 불꽃을 잃은 팀이죠. 이미 한참 전에 강등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목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토트넘은 5골은 물론 6, 7골까지도 넣을 수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는 2골만 넣었지만 굉장히 많은 득점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2골 중 마지막 골은 특히 스펙터클했으니까요. 결국 살라도 1골을 추가해 손흥민 선수와 공동 득점왕이 됐지만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 후보 8명 중 1명으로 뽑혔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제가 선정을 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8명 안에도 손흥민 선수는 들어갑니다. 전 손흥민 선수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노리치와의 경기 예상대로 또 생각했던 대로 완승 거뒀고 손쉬운 승리가 됐는데요. 어찌됐거나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부임하면서 올 시즌 롤러코스터 같던 토트넘의 시즌이 완벽한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이 났는데요. 손흥민 선수 외적으로 콘테 감독 그리고 토트넘의 반전 한 시즌 동안 핵심 포인트 어떤 것이었는지 몬토야 해설위원이 총정리해드립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4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콘테 감독은 팀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력이나 일관성이 안 좋은 시기도 있었지만 콘테는 아주 좋은 감독이에요. 세계적인 수준의 감독이죠. 아마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맡기에는 수준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토트넘이 그에게 연봉을 제시했고 콘테 감독이 용기를 냈죠. 콘테 감독은 이 도전을 용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이뤘고 스펙타클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콘테 감독이 부임하고 토트넘은 계속 발전했고 38라운드까지 승점 71점을 얻었어요. 부임해서 27경기를 치렀는데 56승점을 챙겼습니다. 무지막지한 성적인 거죠. 프리미어리그 팀 중 같은 기간 세 번째로 좋은 성적이에요. 두 괴물 맨시티와 리버풀에만 뒤처진 성적입니다. 토트넘은 후반기에 성적이 좋아졌는데 겨울 이적 시장에 2명만 영입하고도 변화를 낸 점에서 콘테 감독의 보는 눈이 좋다는 걸 보여주죠. 벤탄쿠르는 노리치전에 2개의 어시스트를 했어요. 프리미어리그보다 속도가 많이 느리고 스타일이 다른 세리에서 온 선수인데 사도움을 시즌을 마친 건 잘한 겁니다. 쿨루셉스키는 할 말을 잃게 만들죠. 성층권을 뚫은 활약이에요. 쿨루셉스키는 입단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5골 8도움을 기록했어요. 5골 8도움이요. 기간을 생각하면 무지막지한 기록입니다. 누구도 이 정도의 기록을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쿨루셉스키가 좋은 선수라는 건 알았지만 기록적으로 이전에 그 포지션을 맡았던 모우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죠. 델리 알리나 베르바인과 비교해도 그렇고요. 쿨루셉스키가 팀의 수준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이 와서 팀을 잘 정비하고 영입도 잘해서 나머지 선수들도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콘테 감독은 이전 팀들과 같이 3백으로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쿠티 로메로, 바이어,
데이비스로 구성했는데 최근에는 다빈손 산체스가 뛰었죠. 하지만 수비는 아주 명확해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구성하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손, 케인, 쿨루셉스키의 쓰리톱도 확실하죠. 윙백은 변화가 좀 있었지만 콘테 감독의 계획은 확실합니다. 하나의 블록으로 경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팀이 조금씩 적응하고 점점 콘테 감독의 메커니즘에 빠르게 녹아들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은 선수층이 얇은데요. 토트넘이 크리스마스 전에 탈락하면서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게 됐기에 시즌 마지막까지 같은 라인업이 나섰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선수 3, 4명은 영입해야 할 겁니다. 이제 클럽이 일해야죠. 어찌됐든 토트넘은 올 시즌 목표를 달성했죠. 콘테 감독과 쿨루셉스키, 벤탄쿠르가 오기 전엔 헐떡이던 팀이었어요. 이제 토트넘은 아주 잘 작동하는 팀이 됐고 시즌을 환상적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콘테 감독이 케인의 부활을 이뤄낸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케인의 첫 두세 달, 내 달은 거의 죽은 선수 같았어요. 팀의 부적응한 모습으로 좀비나 유령 같이 뛰었어요. 열정도 갈망도 없는 선수로 보였죠. 콘테 감독이 부임하면서 케인의 기록으로도 뚜렷하게 대단해졌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 수상에 대한 몬토야 해설위원의 평가와 견해 어떤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도 손흥민 선수는 정점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다라고 기대했습니다. 몬토야 해설위원이 본 올 시즌 손흥민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유럽 현지의 평가와 위상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한국의 7번 선수에 대해서요. 할 이야기가 많지는 않아요. 모두가 손흥민 선수가 해낸 일을 아니까요. 손흥민 선수는 23골을 페널티킥 없이 넣었고 살라는 페널티킥으로 많은 골을 넣어 득점왕이 될 수 있었죠. 살라는 그런 점에서 이점을 누렸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모두 써서 득점했습니다. 왼발로만 10골 넘게 넣었어요. 또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는 능력에서 더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역습에 특화된 선수였죠. 신체 능력을 이용해 달려들어갔어요. 센터백의 뒤로 빠져들어가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잘 마무리하는 선수였죠. 그게 몇 년 전 손흥민 선수의 기본적인 플레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토탈 플레이어로 발전했습니다. 에어리어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공격수가 됐어요. 9번 역할을 할 수 있는 리소스를 갖추게 된 겁니다. 양발로 득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골을 보면 센터 포워드의 플레이를 선보였어요. 에어리어 안에서 움직이며 상대를 떨쳐내고 빵! 마무리하죠. 아직도 골키퍼와 마주한 상황에서의 결정력이 향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리어 밖에서의 중거리 슛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노리치 시티전의 본 손흥민 선수의 골은 올 시즌 여러 번 본 슛이었습니다. 에어리어 밖에서 리오넬 메시, 케빈 더브라위너, 살라 같은 선수들이 넣는 골이죠. 에어리어 밖에서 구석으로 감아 넣는 골입니다. 골문 구석으로 강하고 정확하게 차는 슈팅 능력이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많은 골을 넣었는데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한 가지 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정점이 어딘지 가늠이 안 됩니다. 올 시즌만큼 또 골을 넣을 수도 있고 30골을 넣을 수도 있죠. 35골도 가능하고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직 30살이고 아직도 정점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축구계에서는 관리, 식단, 훈련 등 이전보다 몸을 훨씬 더 잘 케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세계적으로 많아요. 살라도 31살이 됐죠. 레반도프스키는 34살이고요. 벤제마는 35살이고 루카 모드리치는 37살입니다. 선수들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몸 상태, 피지컬적으로 25살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최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몬토야 해설위원이 이번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낸 가장 충격적인 핵심 이야기는 손흥민 선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곧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몬토야 해설위원의 대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분명 루머가 있을 겁니다. 어느 팀에서 나올지 지켜보세요. 아시다시피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무산됐죠.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레알 마드리드는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새로운 경기장을 위한 새로운 스타가 필요합니다. 새 경기장 개장식은 예술적일 거예요. 10월이나 11월, 12월쯤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오직 음바페에만 집중했기에 아직 다른 이름은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부터 음바페는 사라졌고 새로운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무런 뉴스를 보지 않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직 스페인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전 다음 주가 되면 어느 시점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수상했고 언론에 훨씬 더 많이 다뤄지는 선수가 됐고 상업적으로도 대단한 가치를 가진 선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선수이고 한국은 물론 아시아 시장 전체를 겨냥할 수 있는 점은 레알 마드리드의 매우 매력적인 유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축구적으로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벤제마, 비니시우스와 손흥민 선수는 아주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 한국의 유튜브 채널인 한준TV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지금 유럽에서 5명, 10명 안에 꼽히는 공격수입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홀란도, 음바페도 다 놓쳤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 앞으로 몇 주 뒤, 몇 달 뒤에 어떤 이적설이, 어떤 뉴스가 나올지 봅시다. 하지만 전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선수를 노린다는 얘기가 나와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런 이적설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수준의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다니엘 레비는 협상하기 어려운 인물이죠. 전 세계가 다 알 정도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레비 회장의 토트넘에서 모드리치와 베일을 영입했어요. 레비는 협상하기가 아주 어려운 회장이죠.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로 1억 2천만 유로, 1억 5천만 유로를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옵션입니다. 미래에 그런 협상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죠. 포체티노 감독은 레오나르도 디렉터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100%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지단 감독은 파리의 제안을 거절할 것으로 보이고 콘테 감독의 거취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단 감독은 파리 생제르맹 감독직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이 파리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를 거론할 시점이 아니죠. 토트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막는 참이니까요. 하지만 토트넘은 콘테 감독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해리 케인, 손흥민 선수도 지켜야 합니다. 올 여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봐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30살인 손흥민 선수가 아직 우승을 못했다는 건 이해할 만한 일,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우승을 하기 아주 어려운 팀이죠. 콘테 감독이 여러 번 말했듯 맨시티, 리버풀,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국내 컵대회 모두 우승 가능성이 토트넘보다 훨씬 큽니다. 해리 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9세인데 우승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나 다른 유럽의 거대한 클럽이 올여름 케인과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이 나올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어찌됐든 토트넘은 올 시즌 대단한 일을 해냈고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토트넘의 위대한 스타 손흥민, 세계 최고 수준의 감독 콘테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름 휴식기 동안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준비가 되면 새 시즌에 저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곧 다시 봅시다. 한준TV는 지난 2020-2021 시즌부터 최근에 막을 내린 2021-2022 시즌까지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토트넘의 전 경기에 대해서 스페인 현지, 유럽 현지 프리미어리그 해설위원인 알베르토 몬토야 해설위원의 독점 비평을 연재해왔습니다. 몬토야 해설위원이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이번에 또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까지 입고 출연해서 많은 애정 또 한준TV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인사를 나눴는데요. 한동안 여름 휴식기가 있습니다. 여름 휴식기 이후에도 2022-2023 시즌 변함없이 몬토야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한준TV의 독점 콘텐츠는 계속됩니다. 다시 찾아올 몬토야 해설위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한준TV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유튜브의 채널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시즌 동안 몬토야 해설위원 독점 콘텐츠 사랑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